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꿈의 몸 기초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잘못 알고 있는 꿈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주식 투자와 꿈의 몸 및 꿈의 세계, 이러한 강연 제목에서 앞부분에 꿈의 몸 및 꿈의 세계에 관해서 요약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잘못 알고 있는 꿈상식 10가지, 이 글도 제가 10여 년 전에 정리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입니다. 많은 사람이 출처도 밝히지 않고 무단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꿈은 반대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습니다. 우리가 흉몽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빨 빠지거나 신발 잃어버리는 꿈들입니다. 현실에서 이빨 빠지고 신발 잃어버리면 나쁘듯이 꿈에서 이빨 빠지면 주변에 누군가가 죽거나 어떠한 하던 일이 무산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신발 잃어버리는 꿈도 의지하는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되거나 의지하던 직장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은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닙니다. 얼굴에 종기가 나거나 버짐이 나거나 우리가 얼굴에 속된 말로 먹칠한다, 똥칠한다, 얼굴에 뭐가 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는 죽는 꿈이 나쁘지만 꿈에서 죽는 꿈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좋게 봅니다. 죽는다는 것은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 꿈에서 죽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어, 그 꿈은 반대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봤을 때 죽는 꿈이 현실에서 나쁘지만 꿈의 의미로는 새로운 탄생, 새로운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에서 훨씬 좋은 여건으로 좋은 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꿈은 결코 반대가 아닌 상징의 이해에 있다. 자, 두 번째, 이 꿈의 몽은 점쟁이가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을 때 점쟁이나 무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사주 보는 역술인들에게 꿈의 몽을 부탁해야 되는 줄 아는데, 꿈의 몽은 꿈의 상징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해몽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신이 마음 먹고 있는 바나 생각하는 바가 꿈에 이렇게 표출되고 또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점쟁이나 이런 무당, 어떠한 사주 보는 역술인 이렇게 꿈의 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사주 보는 거하고 꿈의 몽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사주를 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꿈에 똥꿈이나 어떠한 물건을 받는 꿈으로 재물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꿈으로 예지됐을 때 과연 이렇게 재물운이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사주를 봐서 그 사람이 지금 천간에 재성이 있는데 지지에 이렇게 재성이 왔다든지 어떠한 사업하는 사람에게 편재 운이 왔다든지 그랬을 적에 더 진짜 이 사람에게 재물이 들어온 일이 생긴다. 이렇게 조금 더 검증이라고 그럴까요?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상 꿈의 몽의 예지력은 저는 99%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주로서 어떠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꿈의 예지력보다는 사주 감명으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하는 게 꿈의 예지력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높게 잡아서 한 70% 정도 사주도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어떠한 운명의 길을 갖다가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꿈의 예지력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사주 말고 수상이다, 손바닥 요거 보고서 아는 거, 어떤 사람은 족상까지 들고 나와서 발바닥 금으로 갖다가 운명을 감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는 이름 가지고서 성공하는 이름, 실패하는 이름, 하여간 제가 여기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꿈의 몽은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느냐? 꿈의 상징 의미만 알고 있다면 본인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추리력, 상상력, 사고력이 뛰어난 사람이 꿈의 몽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공간지각력, 추리력, 상상력,
어떤 창의적인 사고가 뛰어난 사람, 또 굳이 비유를 들자면 문학도 어떤 문학적 상상력, 사고력이 풍부한 사람이 꿈의 상징 의미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꿈 해몽에 조금 더 유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안 좋은 꿈을 꾸면 부정이나 구슬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 제가 그동안 30여 년 꿈 해몽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피할 수 없습니다.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어떤 부정이나 구슬함으로써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징적인 미래의지 꿈의 결과는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꿈대로 흘러갑니다. 이 경우에 변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꿈을 꿨을 때, 새로운 좋은 꿈을 꿨을 때 기존의 꿈보다는 새 꿈이 우선하니까 이렇게 새롭게 좋은 꿈을 꿨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통상 보면은 안 좋은 꿈을 꿨을 때 그 다음날 새로운 좋은 꿈을 꾼다기보다는 또 안 좋은 꿈을 꿉니다. 하룻밤에 두서 가지 꾸지만 꿈이 다 안 좋거나 오늘 꾸고 내일 꾸고 모레 꾸지만 그 꿈들이 다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제가 이런 안 좋은 꿈을 피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선행을 베풀어라. 음덕을 쌓아라. 내가 남모를 선행을 베풀고 음덕을 쌓을 때,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치이게 되는 것을 자전거에 치여서 전치 10주가 나올 대형 교통사고가 자전거에 치여서 전치 1주 정도, 요렇게는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좋은 꿈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 좋은 꿈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 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생긴 이유는 좋은 꿈을 꿨다고 자만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을 것을 경계하는 뜻에서 최선을 다해라, 성실히 노력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꾼 꿈이 좋은 꿈이라고 100% 어떻게 속단할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예쁜 꽃가마를 타고 가는 꿈을 꿨다. 직장에서 승진할 수도 있지만 뜻밖에도 죽음 예지의 꿈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꽃가마가 상녀의 상징 의미로 꽃가마 타고 가는 꿈이 죽음 예지 꿈으로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또 화려한 잔치에 참석한 꿈이다. 어찌 보면은 화려한 잔치나 어떤 화려한 모임 좋아 보이지만은 죽음 예지로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인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것, 또 자만에 빠지지 말라, 이런 뜻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 만약에 좋은 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가 맞는 말이라면, 안 좋은 꿈 꿨을 때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그 꿈이 실현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다.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부의 경우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심리적인 불안이 있을 때 이러한 불안 심리에서 잡다한 꿈을 지속적으로 꿀 수가 있습니다. 불안한 심리 표출의 꿈의 경우에, 또 몸에 어딘가에 이상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폐결핵에 걸린 그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짓눌려 있게 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뭔가 돌멩이에 짓눌려 있다, 답답하다 이러면 여기 폐결핵이라든지 폐암, 이런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꿈을 자주 꾸는 게 건강이 안 좋다,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꿈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꿈꾸는 능력을 다 발휘하는 게 아니라, 정신 능력의 활동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꿈을 잘 못 꿉니다. 잘 안 꾸다가 자신의 운명의 길에 결정적인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꿈을 꾸죠. 근데 이렇게 꿈을 잘 꾸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 나아가 사회적인 국가적인 일까지도 꿈으로 꿉니다. 그래서 꿈을 자주 꾼다는 것은, 상징적인 미래의 꿈을 자주 꾸는 거는 자신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좋은 현상입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지해 주는데, 좀 좋은 일 일어날 것만 예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로 좀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참 꿈꾸는 게 두렵다, 꿈만 꾸고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근데 사실 그 경우에도
안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꾸던 안 꾸던 현실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로 돼 있는데, 안 좋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예지만 숲속의 공터에 그물 안에 뱀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물을 빠져나와서 숲으로 달아나는 꿈을 꾼 어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 꾸고 나서 아마 기분이 찜찜했을 거예요. 석 달 지나서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자, 여기서 뱀이 숲속으로 달아나는 꿈을 꿨다고 해서 아들이 교통사고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그런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안 좋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냥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지 모릅니다. 안 좋은 꿈을 꿈으로 인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는 데 있습니다. 자, 6번째, 어린아이 꿈은 개꿈이다. 이 꿈 꾸는 게 어린아이다, 또는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사람이 꿈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박사라고 해서 꿈 더 잘 꾸고 무식한 사람이라서 꿈 못 꾸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상담해 보면 여성분들이 한 70%입니다. 남자분들이 한 30% 정도 상담하는데, 여자분들이 뭐 남자보다 이러한 직감이나 미감 뭐 이런 쪽에 더 민감해서 꿈을 더 자주 꾼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꿈을 좀 많이 꾸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례에 보면은 4~5살짜리 꼬마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눈 비비면서 엄마, 꿈에 돼지가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집에 들어왔다니까 부모가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꿈은 뭐 개꿈이고, 뭐 많이 배운 사람이 꾸는 꿈이 진짜 꿈이다, 잘못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가 잠자면서 꾸는 꿈이 진짜 꿈이고, 뭐 낮에 이렇게 뭐 잠깐 낮잠 한 5분 10분 사이에 꾸는 꿈은 개꿈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낮에 잠깐 졸다가 꾸는 꿈이던, 뭐 저녁에 이렇게 피곤해서 잠깐 엎드려 있다 꾸는 꿈이건, 중요한 거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렬한 꿈이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긴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꿈, 이런 꿈들은 현실에서 일어나 봤자 사소한 일로 실현됩니다. 그런데 꿈의 기억이 생생하고 강렬할수록 현실에서 중대한 일로 터집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대개 하룻밤에 꿈을 한 2~3개 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꾸고 내일 꾸고 모레 꿀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꾸고 아내가 꾸고 자식이 꾸고, 좀 뭔가 큰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꿈이 연달아 들어오게 됩니다. 자, 7번째,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 이것도 엉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게 통계를 내보면 사소한 일일수록 빨리 일어납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개꿈일수록 빨리 실현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는 꿈은 뭐 2~3일 안쪽으로 다 실현됩니다. 근데 생생하고 강렬한 꿈일수록 예지기간이 뭐 적어도 일주일, 보름, 한 달, 2달, 석 달 이렇게 나중에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좋은 꿈은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은 빨리 일어나는 게 그나마 작은 일로 실현됩니다. 안 좋은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좋다, 좋은 게 아니라 불안에 떨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을 잃는 꿈의 예지 같은 경우에 오늘 꾸고 내일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2~3달 지나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좋은 꿈은 그날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안 좋은 꿈일수록 빨리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좋은 꿈일수록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안 됩니다. 좋은 꿈일수록 한 달, 2달 뭐 있다가 일어나야 크게 터집니다. 자, 돼지꿈, 똥꿈은 반드시 재물 등이 생긴다. 자, 제가 그동안에 통계를 내보면은 똥꿈의 경우에 있어서 똥꿈은 거의 100% 재물 관련해서 생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똥을 자신이 이렇게 묻히거나 누런 똥을 보는 꿈이 좋은 거지, 시커먼 똥도 안 좋습니다.
재물로서는 또 똥을 버린다. 또 똥이 이렇게 나간다. 화장실에서 한 무더기 크게 변을 봤는데 탁 눌러가지고 변기통으로 똥이 쫙 빨려서 다 나갔다. 그러면 재물이 생겼다가도 다 나갑니다. 버리거나 이렇게 나가면은 재물이 생겼다가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똥꿈은 이제 재물과 관련 실현되는데, 돼지 꿈의 경우에는 뭐 아까 엄마 집안에 돼지가 들어오는 꿈 꿨는데 못 봤어? 이 경우에 어머니가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됐지만 돼지 꿈이라고 해서 반드시 재물로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부장이 돼지가 집안에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생긴 것이 아니라 돼지로 상징된 뚱뚱한 부하 직원을 새로 뽑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뚱뚱하지 않은데 돼지처럼 아주 탐욕스러운, 또는 부하 직원이 먹새가 그렇게 좋아서 잘 먹는 돼지처럼, 이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사람의 상징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경우에도 들어온 돼지가 죽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재물 등이 생길래다가 무산되는 일로 실현됩니다. 들어온 돼지가 죽는다든지 또는 들어오는 돼지를 내쫓는 꿈의 경우에 안 좋습니다. 이전에 주택복권 시절에 어떤 분이 꿈을 꾸는데 집에 돼지가 들어오려는 걸 꿈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리번거려서 삽자루로 갔다가 냈다 돼지를 쫓아댑니다. 그리고는 이제 돼지 꿈 꿨다고 복권을 샀는데 추첨날 보니까 뭐 조단위, 10만 단위, 만 단위, 100단위, 10단위에서 다른 거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단단위는 또 맞았어요. 사람 미치고 펄딱 뛰게. 이전에 끝자리만 틀려도 어떻게 아차상이라고 뭐가 좀 있었는데 끝에서 두 번째 10자리 틀리면 그냥 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개털이 되고 만 거죠. 자, 9번째, 조상 꿈은 좋다. 물론 복권 당첨자들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 조상 꿈으로 복권에 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조상 꿈 꾸고 실직하거나 사고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구분은 간단합니다. 조상이 나타나서 밝은 모습으로 좋은 말을 해주거나 어떠한 물건을 줬을 때 좋습니다. 그런데 조상님이 나타나서 인상 쓰거나 화가 난 얼굴이거나 뭐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0번째, 꿈을 사고 팔 수 있다. 이전에 저 우스갯소리로 인터넷에 내가 무슨 똥꿈 꿨는데 이거 사가지고 가세요, 재물 생긴 줄 알고 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그 꿈을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자신하고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직장의 동료가 꾼 꿈이었다. 어제 내가 야 똥이 한 무더기 있는 걸 내가 꿈 꿨어. 내가 그걸 갖다 사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장 동료가 자신의 꿈을 대신 꿔준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런 매몽의 절차를 걸치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에게 똥을 사고 팔 필요가 없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태몽 꿈을 꿨습니다. 그렇다고 늙은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겠습니까? 그 경우에는 주변에 누군가의 태몽을 대신 꿔준 거죠. 근데 현실에서 아기 낳을 만한 가입 여건이 있는 사람이 한 3가지 되겠네요. 뭐 시집간 딸, 자신의 그 며느리, 또 이웃집 세대, 그런 꿈을 꿨는데 현실에서 그 다음날 이웃집 세댁이 놀러와서 얘기하다가 어제 내가 어디서 큰 사과를 하나 따오는 꿈을 꿨어. 태몽 같은데 그거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이웃집 세댁이 그 태몽을 샀다. 신기하게도 그 경우에 세댁이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며느리가 마침 그 얘기를 듣고서 어머니 그 제가 살게요 하면 며느리가 애를 낳게 되고, 또 그때 친정에 와 있던 딸이 어머니 이거 제가 살게요 그럼 또 친정딸이 낳게 됩니다. 근데 이걸 따지고 보면은 애초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꿈을 꾼 게 아니라 주변 누군가의 꿈을 대신 꿔준 것입니다. 꿈꾸는 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대신 꿔주는. 자, 잘못 알고 있는 꿈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태몽 꿈의 몽의
기초상식 10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